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덕도 신공항 네. 부분이 지금 여건이 일종의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선에서 네네. 부산시장을 겨냥해서 네. 또 일종의 그 알박기, 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프레임을 네. 선점하는 네. 그런 걸 던졌어요. 네. 요거와 비슷한 선거 직전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총선 때 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총선 때 그 여권이 문가리가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던지니까 네. 그때 황교안이가 저기 뭐 두 당 50씩 해가지고 4인 가족은 200주자 그랬잖아요. 네.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식으로. 근데 황교안은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표는 죄다 그냥 문가리 찍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서 상대가 프레임을 던져 놓으면 그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 프레임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도 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다른 프레임을 던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상대 프레임은 그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는 그렇습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그 미국 정치 언어학자 네. 책의 요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공항이라는 프레임을 던졌으면 그 공항을 찬성하니 반대하니라고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김해공항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네. 대신 이제 다른 걸 가지고 문 정권을 공격해 들어가는 게 네. 네. 답인데 네. 이미 이걸 민주당보다 더 뭐 가덕도 특별법을 먼저 발의해서 냈다고 그제 그 뭐야 그 하태경이 아, 네. 15명이 또 하대요. 그럼 이미 그 자체가 프레임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그걸 뭐 찬성을 하거나 뭐 내지는 뭐 그 이제 기존에 뭐 예정된 규모가 뭐 얼마니까 뭐 황교안이 했던 것처럼 뭐 2배로 키우자 이런 식으로 가도 거기에 그걸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되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난 2016년 이제 그 김해 신공항으로 확정하는 그 과정에 어쨌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다 찬성을 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제 와서 이걸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거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 걸려서는 안 될 프레임에 걸려갖고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서 네. 파당파당 이렇게 움직이는 네, 좀 나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똥당이 당에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언급하지 마라. 네, 그리고 아예 원칙적으로 국가의 이 토건 개발 이런 부분을 선거 공약으로 던지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 네. 표가 손실이 와도 반대한다. 네, 네. 이렇게 좀 갈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이제까지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국민의 힘, 문의 똥당에서 지금 나오는 반응은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고 아니면은 아예 그 처음부터 그냥 그것이 뭐 당론이라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하던가. 근데 뭐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의 반응도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식이에요. 마뜩잖지만 우리가 선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고 당장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뭔가 좀 들고 일어날 분위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뭐 정확하게 문가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국민의 그 똥당이 움직이는 거고 있는 거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이고 네. 좀 모순적이다. 모순적입니다. 그렇게 지금 또 보여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뭐 물론 뭐 항공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발뺌 하는지 모르지만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를 조금만 아는 분이면 그 명확한 본인의 입장을 내야죠. 근데 뭐 그런 얘기 없이 뭐 반대할 수가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중이 좀 어리석어 가지고 이런 파퓰리즘에 흔들리더라도 어떤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 대목에서 지겠지만 잠시 뒤에는 영원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준다 했을 때 우리는 반대한다고. 네네. 총선에 질 각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대한다. 돈을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경은 코로나에 쓰여져야지. 그렇습니다. 추경을 가지고 코로나 핑계로 선심성으로 이렇게 표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반대한다. 네. 주지 마라. 네.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했더라면 또 코로나에 대해서 모분국 K방역 사기치지 마라. 네. 너네들은 검사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사기극에 국민이 속지 마라. 네. 차라리 이렇게 정면으로 지난 총선 때 맞받아치고 가서 총선에 졌다 하더라도 국민이 좀 지나면 이게 맞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득분들한테 우리가 당했구나 하고 네.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확 돌아설 계기를 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끌려다니면서 코로나는 성역이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더 줄게 하고 그 결과 완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 이제 그 노무현 이제 그때 당시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뭐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뭐 국민의 반감이 아주 치솟아 있었을 때 그 뭐 선거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그 당시에 뭐 당연히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상대인 이제 당시 뭐 민주당 계열에서 어떻게 나왔냐 기억하실 겁니다. 정동영 당시 후보가 마치 뭐 노무현이 한 일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다음에 자기가 되면은 마치 뭐 중도 보수처럼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달려들었을 때 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해온 일이 있고 한데 지금 와가지고 저런 식의 노선을 튼다고 그러니까 변화시킨다고 해서 표가 오겠느냐. 결국은 뭐 역사상 최대 표차로 낙선하는 후보가 되었는데 지금의 지금 국민의 똥당의 모습을 보면은 딱 그때 정동영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와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자신들은 추진하려다가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기하거나 그냥 김해 신공항으로 타협했던 것이 당의 정책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틀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과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산 시민들이 과연 국민의 똥당을 찍겠느냐 이런 문제 생각해 보면은 정말 현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의 그 지방 이른바 국제공항의 모습들이 뭐 정말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무안공항, 양양공항, 뭐 청주공항 이런 공항들이 정말 뭐 무안공항에는 고추를 말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그 좀 가덕도 신공항에 그 활주로에는 멸치를 말릴 거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실적 자체가 형편없는데 이런 무리한 사업이 아무리 정치적 논리를 하더라도 이게 뭐 1조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경 10조. 근데 지금 뭐 오늘 뭐 보도를 봐도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10조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실제 건설에 들어가면 이 비용이 10조에 그치겠느냐라는 것은 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말 존재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보면 네. 그 베리 골드워터라는 사람이 네네네. 굉장한 보수주의자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든지 승리 못하는 이유 이런 책까지 쓰고 그래서 이제 64년에 그 아마 가장 정통적 형태의 보수주의자가 네. 이제 케네디 다음에 케네디 암살 당하고 이제 린 존슨이 임기를 마치고 첫 이제 대선에 붙었을 때 이 베리 골드워터하고 린던 존슨하고 붙었거든요. 자, 그때 이제 패배는 했지만 그때 베리 골드워터가 미국의 보수주의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레이건이 당선되고 그렇습니다. 또 닉슨도 되고 하는 그런 보수의 시대가 열리는 씨앗을 뿌렸다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저렇게 질이 멸렬할 때 이런 보수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관점이 저는 이 신공항 같은 거나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에서 정치적인 그룹은 산화해야 될 때 산화를 하면서 옳은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나중에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보수주의자의 희생의 원칙이라고 좀 보거든요. 다음에 그래야 다음에 기회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2016년 탄핵 이후에 이런 정치적 아젠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면서 끌려오는 행태를 보였어요. 이래가지고야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이제 진정한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부산시장의 이제 그 후보로
이제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할 어떤 그 안건을 내세울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뭐 그렇게 이런 사안에 이런 대형 10조가 훨씬 넘게 들어간 이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에 대한 진실과 어떤 사실을 얘기할 그 어떤 용기가 없다면 그런 사람이 왜 정치에 나서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이런 가덕도 신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새만금 옛날부터 내려온 네. 새만금은 한 3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이 연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중간에 매몰 비용을 두려워해가 네. 스톱을 해야 될 때 스톱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30조가 들어간 땅에 평당 1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네. 매립하고 네. 태양광을 놔놓고 있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뭔 중국 자본이 유출되고 새로운 공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도 공항이 지금 이제 뭐 건설하려고 그것도 또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으로 네. 4대강 안 하는 것보다 나았겠죠. 보수 언론 그렇습니다. 진영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20한 4, 5조를 투입해 갖고 할 일은 아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남 이제 지역 뭐 그 당시 전남 지사 또 전남 지역 도민들 같은 경우는 영산강은 워낙 이제 하설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거기는 이제 정말 이런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뭐 그런 여론도 있고 했으니 뭐 거기는 뭐 그렇다. 그런 데는 뭐 긴급하게 해야 된다면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강이죠. 한강이야.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부터도 뭐 무수히 댐을 많이 짓고 굉장히 그 한강 하천 관리를 굉장히 잘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그저 한강 같은 경우에 일부 뭐 여주나 이런 보를 세워서 좀 하는 것 말고는 결국은 자전거 길 닦은 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을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었고 실제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또 레저의 어떤 경향이 변화함에 따라서 뭐 캠핑이라던가 뭐 자동차 캠핑이라던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뭐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근데 들인 돈에 비해서는 너무나 그 효과가 미흡하고 긴급한 게 아니었던 거 다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시화 관측지. 네. 전국에 뭐 공단이 다 놀고 있는 마당에 그렇습니다. 그걸 관측해서 공단까지 만든다고 할 일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양양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같은 국제공항 말라고 국제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공항에 대해서 제가 좀 경험한 바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경에 하도 그때도 양양공항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강원도 쪽에 이제 여행을 간 김에 일부러 한번 들어가 이제 그 양양공항을 한번 가서 들려봤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주차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주차장 그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잡초밭인가 주차장인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청사 쪽을 이렇게 조금 걸어갔더니 청사 안에 불이 꺼져 있어서 이게 공항을 이게 폐쇄를 한 건가 싶어가지고 이래서 궁금해가지고 문을 한번 쓱 열어봤는데 문이 쓱 열리긴 열리더라고요. 열려가지고 뭐지? 이래서 쭉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아마 공항을 경비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비하시는 분들도 뭐 또 사람이 쓱 들어오니까 막 후레쉬를 키면서 놀래하셔가지고 막 후레쉬를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딱 봤더니 하루에 한 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정도의 그거 끝나고 나면 문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래서 진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항이 좀 너무 힘든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제도 뭐 선생님하고 말씀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에서 도쿄를 간다. 그러면 자동차로 가면은 이제 12시간이 걸리는데 상당히 크죠. 일본의 땅이 큽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건설 비용 등등이 높아서 그러니까 자동차로 이동하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만 22,000엔 우리나라 돈 22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칸센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5시간이 이제 총 걸리는데 이제 그 지정 좌석이 아닌 자유석 그래서 빈자리 있으면 앉는 그런 표가 21,810엔 우리나라 돈으로 또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비행기는 어떠냐? 비행기는 나리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베 정부 들어와서 공항 이제 이용료를 낮춰주면서 지원해주면서 저가 항공들이 대거 이제 입주를 하니까 아주 싼 거는 이제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만 엔.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돈을 더 주면 13,0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6만 원 내지 6,000엔. 6,000엔. 그러니까 6만 원 내지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6만 원 내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이면 이제 편도로 가는 거고, 하나의 공항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형 항공사인 잘과 이제 아나가 이제 이런 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잘 같은 경우에도 뭐 적당한 가격이 한 20몇만 원 정도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가나 신칸센으로 가나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시간은 더 많이 들어가니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 국내선 여행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그래서 일본의 지방 공항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한레다도 마찬가지지만 딱 공항 청사 딱 보시면 좀 놀라실 게 국내선 청사가 거의 국제선 청사랑 다 그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났죠. 예, 이용객이 다 너무 이용객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통행료도 싸고 고속철도 요금도 싸고 한데, 만약에 이 뭐 가덕도 신공항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용객 수가 적으니까 이걸 늘리겠다고 이제 광주공항에 있는 이제 국내선 그 노선들을 무안공항 옮기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광주에까지 그걸 비행기 타고 갈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선 영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신규 공항의 어떤 그 착공 자체가 좀 의문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바닥까지 메워서 이 어마어마한 큰 공항을 져야 되는지, 이거는 어느 하나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처에 바다메운 공항을 마카오 공항을 봤어요. 네네네. 마카오 땅이 작으니까 네네. 바다메아가. 네네. 그래서 마카오 신계지라는 게 다 바다메운 매립지죠. 네네. 근데 그 마카오 공항이 짧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어요. 네네. 이게 매립한 공항이니까 네. 길지를 못해요. 네. 공사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김해 공항 자체에 있는 것도 풀이알이에요. 네네. 김해 있는 것도. 네네. 다만 김해 공항이 이제 그 활주로가 뭐 짧아서 큰 비행기가 못 앉는다 이런다면 이제 3m를 좀 파서 확장하는 정도가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부산에는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어도 이용이 안 되고, 양양에 있어도 이용이 안 되고, 청주도 국제공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돼요. 네네. 그러면 영남권에는 저기 뭐 대구냐 부산이냐 문제가 아니라 네. 김해 있는 거 그거 하나로 떼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충청권에 한 개, 뭐 호남권에 한 개, 그 강원권에 한 개. 그래서 강원도도 양양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공항은 더 못 짓게 돼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네. 그 다음에 공항뿐만 아니라 철도, 다리, 터널,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 지역에 뭐 하도 조그마한 고속도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뭐 내비도 잘 못 읽을 정도로 고속도로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유료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땅덩어리에 한국만큼 저는 도로망이나 기차, 철로망, 뭐 비행기망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미 고속철을 만들 때는 공항을 국내에서는 포기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너무 말이 안 네, 되는 국내에서는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장기 추세로 봐서 국제공항이 피크를 친 거는 이미 지났고, 네. 코로나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시간 국제공항들이 재기능을 회복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을 건데, 이거를 다시 지금 이 와중에 짓는다고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며, 또 그 뭡니까 경전철 있잖아요. 네. 김해, 용인, 의정부. 네. 지금 경전철마다 타당성 조사가 거짓으로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가리가 지금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총선 전에 지역 개발들을 다 해준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토건왕이 MB가 아니라 지금 문가리가 되고 있죠. 이야기가 네. 오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저질러 놓고 또 민자까지 끌고 와가 네. 짓고 나면 최소 이윤 보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있더만요. 그래서 얼마 이상 수입이 안 나오면 국가가 또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맥커린이 이런 회사들이 돈 벌어간 거 아닙니까? 그- 지하철 9호선부터 경전철까지.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수라면 무분별한 인프라 신투자를 국가 예산에서 막겠다. 그래서 국민이 삶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토건 사업은 진짜 국가적 주택 공급에서 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난지원금이야 뭐 빚을 내던 뭐 현금으로 주던 주고 나면 그래도 추가 비용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문가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른바 정말 허울 좋은 대형 국책 사업이라는 거는 이 이후에 적자가 발생하고 또 여기에 또 관리 비용들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이게 그러니까 뭐 10조, 15조 뭐 그냥 잘못 쓰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정말 좀 확연히 돼야 되고 이제 관련된 것처럼 이게 사실은 2016년에 이제 그 정부의 결정으로서 사실상 봉합이 된 이 내용이 이제 오거돈이가 2018년도에 이제 그 부산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시 이제 이게 불거졌는데 관련돼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전에 이제 오거돈 이제 일가가 이 그 가거도 일대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익을 노리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히 된 건 없지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뭐 국민의 똥당이 이 부분에 너무나 정말 국가의 그 주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뭐 하여튼 저 뭐 소장님하고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여튼 뭐 이 부분 부산시장 선거에 관련해서 이런 무리한 말도 안 되는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후보를 저희 혁명 21에서 뭐 지지하거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거돈이가 과거에 가덕도하고 거제도 연결하는 다리 나 그것도 왜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대교를 놨고 그 해수부 장관이 있을 때 계약이 수립됐는데 오거돈의 형님이 하는 회사 대한제강 그 오거돈 일가의 회사죠. 옛날부터 그 오거돈이 일가가 부산시에서는 최상층 그룹이었습니다. 그 오거돈 일가가 하는 대한제강이 그가 대교에 이 철강 납품을 2006년도부터 3년간 42,000톤 총 7만 톤이 들어갔는데 42,000톤을 납품했고요. 가덕도 신공항을 하면 또 거기에도 납품하겠죠. 그렇습니다. 공장이 어디 있느냐? 그 공장이 대한제강. 그 녹산 공장이라 가지고 김해. 그가대교에 가덕도에서 김해 쪽으로 딱 발을 디디면 그 입구에 있습니다. 공장이 평수가 27,000평이고요. 공시지가가 435억이 넘습니다. 대한제강의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 녹산 공장이 2,000평인데 그거는 가덕도에 더 가까워요. 물 건너자마자 바로 있어요. 공시지가가 43억 5천만 원이고 오거돈이 장조카 대한제강 오치은 대표라는 사람이 또 가덕도에 450평이 있는데 알려진 게 이래요. 그래서 지금 오거돈이 일가가 김해 진영 진례 일대 토지를 73년부터 자기 집안과 연고가 없는데도 대부분 이 매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은 후보와 가족 부동산 소유하고 있지 않다 했지만은 이게 부산시장에 선거 때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국민의 똥당이 안 그러면 보수 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 이런 국가 부채 수준이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그 공항이 없으면 아무런 불편한 일이 없는데 그 섬도 아니고 섬에 매립을 해서 굳이 그 한 구석에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택시 타서 부산시까지 올라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지금 김해공항도 멀어요. 부산 시내까지 김해에서 해운대까지 택시 타고 가보세요. 그렇습니다. 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김해공항도 먼데 이제 이 김해공항이 아니라 아예 지금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겠다. 이게 뭐 하자는 짓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의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에도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긴 했지만 거기는 오사카만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게 태풍을 좀 막을 수 있는 좀 육지 땅들이 있다 보니 영향이 좀 비교적 적은 편인데도 거기 그 오사카 간사이 공항도 기상이 태풍 같은 게 불어오면 그 며칠을 공항이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은 다리 일부가 끊기고 침수돼가지고 맞습니다. 난리가 나버려서 난리가 고립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뭐그 직원 저도 뭐 뉴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승객들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며칠 동안 오고 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곳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도 공항 같은 가덕도 지금 신공항 예정지란 곳은 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아무런 그런 지형적인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 태풍 등으로 여름에 특히 뭐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가능한 날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다 그 뭐 명확 가능한 사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공항을 운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일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이 정말로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저런 개발 프레임이나 돈 나눠주는 프레임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끊고 가야.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사 4월 재보선을 줘도 대선에서는 이기는 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끝없이 그 프레임에 맞장구 치고 가봤자 네. 국민들은 그 공은 문가리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그야말로 부와 내동한 야당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